네, 반갑습니다. 5월 25일입니다. 자, 일요일 종목 진단인데요. 오늘은 이제 친환경 관련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풍력, 태양광.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책 기대감도 있고 해가지고 잘 올랐었는데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얼마 전에, IRA 수정안을 담은, 내용들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감세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하원을 통과했어요. 한 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통과를 했는데 뭐 상원은 알아서 통과를 할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다만 약간 이제 그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좀 있죠. 그래서 수정안이 또 수정을 될 수 있다. 뭐 그런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상원 통과, 그 다음에 대통령 서명 이렇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감세안, IRA 수정안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부담 요인이 이제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최종 결정일은 7월 14일 전에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으로는 한 2달 정도 남아 있긴 한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면 아마 이 법안은 그냥 그대로 통과가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수정에 대한 부분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조금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IRA 수정안이 최종적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가 돼버리게 된다면 청정전력투자세액공제, 청정전력생산세액공제 그리고 뭐 생산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좀 악재 요인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그 AMPC 같은 경우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이것까지 해가 본다면 2033년에서 2032년으로 당겨진다. 뭐 이것도 또 수정이 계속 된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 자, 청정 전력 생산 세액 공제라는 것은요, 이 폐지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법안 제정 후에 60일 이내에 착공하고 2022년 말까지 가동을 시작한 시설로 대상이 한정된다. 요 부분이 생깁니다. 폐지 시점이 일단 앞당겨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청정 전력 투자 세액 공제. 이렇게 되면 이제 폐지 시점이 앞당겨지는 거고요.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이 제한이 된다.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는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폐지 시점이 이것도 앞당겨지는 거죠. 자, 전기차 쪽은 이미 지난주에 진단 한번 해드렸어요. 네,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좀 해드렸었고 주가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가느냐, 풍력, 태양광 이쪽으로 또 박살이 나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자, 잘 올랐었는데 정책 테마주 묶이면서 잘 갔었는데 미국 쪽의 악재를 통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라서 이 종목군들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2차 전지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난번 종목 진단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위쪽에다가 해드릴까요? 아니면은 지난주 거 한번 보세요. 지난주 거 보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자, 이제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종목부터 아주 무섭습니다. CS윈드. CS윈드가 사실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은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단기 상승도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12.86% 지난 금요일날 떨어진 거예요. 그 전에도 7.6%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낙폭이 더 커진다라는 것은 낙폭이 가속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악재 요인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CS윈드 같은 경우는 풍력 타워 그리고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고요. 글로벌 풍력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의 생산 및 판매 네트워크까지도 구축이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꼭 굳이 미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잘 풀리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영향을 피할 수는 없는 거죠. 자, 미국 내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세액 공제 혜택 축소로 인해서 단기적 영향이 예상된다. 물론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럽, 아시아 등지 이런 쪽에서 이제 영향력을 좀 발휘해가지고 리스크를 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냥 이 영향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추세는 이제 계속 안 좋은 형태로 진행이 됐었다가 최근에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인해서 반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자, 이 악재는 말이죠. 일단은
7월 달까지는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나면 폐지 시점이 앞당겨지는 거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나쁜 쪽으로 전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장기적으로는 나빠요. 장기적으로 이제 추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쁜데 주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락을 하게 되면 반발 매수라든지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자, 지금 RSI 지표가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렇다는 것은 한 번 정도 더 맞으면 이제 저점대에 처박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반발 매수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지 라인대를 본다라면은 아래쪽에 좀 두툼한 지지가 하나 있어요. 그 가격대가 언제냐면 38,000원. 그러면은 한 5, 6% 정도 더 하락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기술적 반등, 단기적 포지션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를 한번 노리시면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재수가 없다라면 재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라면 쭉 연결됐을 때는 저기 37,000원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34,000원, 33,000원 또는 전저점 깨고 내려가는 30,000원 아래쪽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매수를 별로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속 쭉쭉쭉쭉쭉 떨어지는 모양새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반등은 나오거든요. 이 반등 포인트가 연결될 때 진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등 포인트는 고르기 쉽습니다. 쭉 내려가다가 빨간색 양봉 한 두어 개 정도 붙어주게 되면 올라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고점 대비 급락이면 급락일수록 반등 포인트가 큽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한 절반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만약에 지금이다. 만약에 38,000원에서 포인트가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알려드릴게요. 고점 아래쪽 지지선 그러면 반을 딱 그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45,0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접근하시는 거죠. 그 이상의 포인트는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금요일날 맞았죠. 그 다음에 내일 한 번 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방 금요일까지 맞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얻어맞고 시작하게 되는 거라면 매도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기술적 반등 노리셔가지고요. 한 45,000원대까지 반등 나오는 여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대응점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정도로 체크하시고 또 하나 무서운 종목 바로 넘어가서 보면은요. 이것도 무서워요. 한화 솔루션이라고. 와, 이것도 굉장히 큰 타격인데요. 지금 12% 목요일날, 금요일날 11.4%, 순식간에 한 20% 넘게 빠지면 한 25% 빠진 거죠. 마이너스 25%. 순식간에요. 그러니까 좋은데 하면서 신고가 때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거의 30% 넘는 하락. 만약에 신용을 썼다 그러면은 마진콜을 월요일날 받게 되시는 거죠.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추가 하락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RSI도 50 이하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만 더 떨어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아래쪽 지지선 25,000원쯤 그냥 형성되는 거죠. 자, 근데 25,000원이면 또 낙폭이 커요. 지금 대비해서 한 10% 정도 더 내려야 되거든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10% 밑으로 내려가서 처박힌다는 뜻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요. 내려갔다가 꼬리 달고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내려서 시작해가지고 양봉으로 끝난다든지 등등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래도 부정적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한 5, 6%대 이렇게 끝나버리게 되면 그래도 다음날 반등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양호하다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크게 얻어맞은 상태고 바로 반등이 나가면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한 대 더 맞고 반등 나가는 게 더 유리하니까요. 지금 애매하게 한 29,000원대에서 반등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은 이 조정을 길게 늘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맞을 때 확실하게 그냥 어차피 지금까지 맞았잖아요. 그다음에 월요일날 한 번 더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연결해서 보시면 한 번 정도 더 맞으면 저점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부터 반등을 준비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관만 매도하고 있어요. 외국인의 매도는 적극적으로 가담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를 한번 기다리는 거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고점에서 매수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이런 변동성 충분히 견디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매물대가 있는 쪽 보니까 3만원 정도의 매물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한 25,000원까지 떨어진다고 해서 큰일 나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단기적 조정은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그 IRA
그 감축, 폐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 또 조기 폐지 이런 것도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이전 조정을 통해서 기술적 반등이든 아니면은 뭐 탈출을 위한 반등이든 뭐 그런 포인트를 생각해 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달려들지 마시고요. 기다리세요. 네, 매도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반등 포인트는 한 번 정도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저점 포인트 나오고 잡아 넘어갈 때 진행하시면 되고, 한 가지 약점적인 부분들은 태양광이나 뭐 풍력이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정책적인 이슈가 또 조금 줄어들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대선 지나고 나서 공약이니까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진행하게 되면 뭐 뜻하지 않게 또 수익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 약간의 부담 요인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도 지금 당장은 뭐 매도할 만한 포인트는 없겠습니다만 한 번 정도는 더 맞을 것 같다. 그래서 매수 접근은 그 이후에 생각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OCI도 한번 볼까요? OCI도 지금 예전 추세 정말 더럽네요. 그죠? 네. OCI. 그 다음에 OCI 홀딩스를 보는 것도 괜찮죠. 네. 옛날 거니까. 네. OCI 홀딩스를 보셔도, 이건 마찬가지네요. 네. 그냥, 더럽습니다. 그래서, OCI든 OCI 홀딩스든 간에 이 종목도 지금은 애매하죠. 폴리실리콘, 이런 태양광 핵심 소재 생산인데, 이거, 글쎄요. 아무튼 친환경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워지면 같이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의 조기 종료로 인한 중장기 사업에 대한 부담 요소가 생길 수 있겠죠. 즉 미국 내 입지가 조금 약화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수 있다. 미국 쪽이 아니면 상관없어요. 네, 다른 쪽으로 막 하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중국 쪽 판넬이 워낙에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미국 쪽 아니면 뚫고 넘어가기 좀 어렵죠. 왜냐면 미국에서는 중국을 배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쪽이 영향을 좀 행사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IRA 수정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조기 폐지를 해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골치 아파지죠.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 하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반등 포인트를 노리셔야 되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더 맞으면 반등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OCI든 OCI 홀딩스든 둘 다 똑같이 일단 판단하시고요. 한 번 정도 더 맞으면 저점대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그 반등을 일단 노려서 기술적 포인트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반등이 주가를 끌어올릴 거라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주의하면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한다고 될 건 아닙니다만, 지금으로선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그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지션 별로 안 좋다는 거. 자, 오히려 OCI나 OCI 홀딩스는 하나솔루션이나 CS 윈드보다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매도를 좀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CS 윈드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등 포인트를 기다려서 뭐 매수를 좀 들어가거나 아니면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서 접근하시는 전략들이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OCI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오션 플랜트. 이거는 예전엔 특강 종목이었어요. 네. 특강 종목이었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같이, 포함됐었던 특강 종목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지지부진했었어요. 그래서 말로만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주가가 최근에 반등했었죠. 근데 다시 떨어진 모습. 자, 근데 재밌는 거죠. 네. CS 윈드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낙폭을 크게 보였는데, 요건 안 빠졌어요. 해상풍력 구조물 및 플랜트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프로젝트에 모두 다 참여하고 있긴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내 시장이나 아시아 쪽, 이쪽으로 시장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라는 포인트가 나타나는 거죠. 미국 쪽의 사업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좀 떨어진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솔루션이나 또는 CS윈드처럼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한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 저점 지지를 빨리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8,000원대 지지선 확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지선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17,000원대 지지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변동폭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홀딩,
네, 그냥 홀딩. 매수 포인트는 12,000원 아래쪽 공략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변동성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천천히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네, 특별하게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홀딩 전략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명에너지 한번 볼까요? 대명에너지. 요거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네, 점상한가도 한번 나왔었네요. 네, 그죠. 점상한가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주가가 변동성이 좀 보이는데, 많이 안 빠졌죠? 네, 둥 떠 있는데도 많이 안 빠졌어. 그 이유는 뭐냐? 갭 상승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2만원 정도 지지선 나오는 거고요. 자, 이 기업은 육상 및 해상 풍력 발전소 개발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주요 사업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소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 풍력 인프라를 확대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 쪽에 대한 영향력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기업이 미국 쪽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되죠. 세액공제가 이제 혜택이 축소가 됨에 따른 진입 장벽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즉, 저걸 뚫고 넘어가야 돼? 에이씨, 안 할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네, 흐름이 안 좋다가 반등이 나가는 모습인데 위쪽 대에서 매물대가 한번 존재합니다. 그게 25,000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정을 한번 받고 내려온 게 아닌가 생각되긴 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강세의 흐름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급도 지금 양호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과매수를 해소하기 위한 조정을 받았다면 2만원에서 19,000원대까지 한 번 정도 들어와 줄 것 같긴 한데 안 들어온다면 아마 그대로 치고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나서 조금 더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주의는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조금 네,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는 추천하지 않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2만원에서 19,000원 사이 지지라인 때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지금으로서는 그냥 홀딩이 맞죠. 그리고 지금 양봉 형태의 모습인데 반등이 바로 나갈 수도 있어요. 반등이 바로 나가게 된다면 걱정할 거 없죠. 그냥 홀딩 잘 유지하시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대명에너지는 일단 긍정적으로 조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CS 베어링. 자, 요거는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나요? 네, 2019년도니까 얼마 안 되겠어요. 한참 좋을 때 태어나가지고 계속 고생하다가 이제 반등 조금 나가네요. 매물대를 통과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그 자리를 이제 테스트하는 모습이네요. 자, 8,500원에서 9,000원 이 수준만 넘어가면 되는데 지금 두 차례 내려왔죠? 자,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지선이 7,000원 정도에 있다. 자, 7,000원 정도에 있다면은 이 양봉 다 까먹는 모습인데 잘 보세요. 자, 지금 매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 상승했어요. 그리고 나 주가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확 죽어버렸죠.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매도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풀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풍력 발전용 베어링 제조하는 회사예요. CS 베어링이잖아요. CS 베어링.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협력 회사들이 쟁쟁합니다. 네. G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기업들 영어로 되어 있는 기업들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미국 쪽하고 베트남 이런 쪽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미국 쪽 그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세액 공제 축소, 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글로벌 쪽으로 이제 눈을 돌려본다라면 나 미국만 하는 거 아닌데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충분히 경쟁력은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매물대를 넘어가느냐 이 부분이고요. 이걸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위쪽에 매물대가 또 존재합니다. 10,000원대부터. 그래서 뭐 물론 8,000원에서 10,000원까지 올라가도 괜찮은 모습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네, 이격이 조금 벌어지고 풍력 쪽이 안 좋을 수 있겠지만 7,000원대 지지선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총론인 것 같고요. 아마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요. 7,000원 위쪽에서 이제 지지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정의 국면이 크게 나타나진 않을 거라 판단합니다. 다만 이 조정 양상을 통해서 바로 반등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특별하게 좋은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바로 반등 나기 좀 어렵고 좀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끌려 내려가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이 내려가진 않겠지만 상당히 지루할 수 있는 패턴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자, 바로 반등이 나온다라면 8,500원까지 순식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반등이냐 아니냐를 조금 기다리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시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유지하시면 되고요. 친환경 같은 이 종목군들 뭐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2차 전지보다는 괜찮습니다. 2차 전지는 아주 힘든 상황인데 친환경 쪽은 그래도 단기적 변수 이후에 반등 나갈 수 있는 준비도 좀 하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안 좋았었잖아요.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쪽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주가 반등을 연결해 갈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반등을 노리는 그런 형태의 종목군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IRA 수정안 미국 하원을 통과하면서 이제 파장이 일으켜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상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대통령 서명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열심히 변동성을 좀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게 그냥 통과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악재로 굳어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너무 많은 희망 걸지 마시고요. 네, 적당한 상황을 보면서 빠져나올 궁리 조금씩 하시는 것도 권장해 드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